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의 경기는 골을 넣은 선수들이 더 부각받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선수들이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양시장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890선에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감합니다. 자, 내일도 정말 주도를 했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슈팅을 쏘아 올려서 코스피의 지수 상단을 더욱더 올려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 올림픽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을 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 여러분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투자 올림픽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주식계 자칭, 타칭 1타 강사입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까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4월 10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 화, 수 방송하고 월요일 날 오늘 돌아왔거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상승할 종목을 찍어드리는 월, 화, 수 6시의 남자, 이데일리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코스피가 2,500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코스피 단기적으로 2,500 돌파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500 오늘 돌파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일부 종목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 1,500개 종목들은 빠졌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2,5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또는 오늘 밤에 뉴스에 나올 텐데 2,5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매물대들을 돌파하고 상단 저항라인을 뚫어주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종목들이 좀 빠져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1,900개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은 코스피는 2,500을 돌파했다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 돌파에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에코프로는 2차 전지 대장으로 26%가 급등이 나왔고 에코프로 BM은 14%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방송 후반에 제약바이오 중에 올림픽 선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이유가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는데 4월 달에 방미를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바이오 업체와 함께 동행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방송할 때 레옴시티 이야기할 때 레옴시티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전에 이슈들이 많아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주 한번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코스피는 0.8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88%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나왔거든요. 하락은 1,900개 정도 하락 나왔고 특히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게 하락폭이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는 0.01% 상승, 나스닥은 0.76%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좀 더 올랐어요. 1,319원 제가 확인할 때 1,319원 마감됐으니까
환율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애경케미칼 말씀드릴 텐데 애경케미칼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상용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2차 전지만 엮이기만 하면 신규주로는 상한가 또는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차 전지 흐름이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 훅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내일부터는 제약바이오주 흐름 한번 4월 달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슈프리마 ED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바이오업 산업 개선 기대감의 상한가였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내실이 있고 재무가 좋다 이러기보다는 바이오 산업 상승 기대감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지금 수급의 흐름, 매기는 제약 바이오로 지금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작든 크든 간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내일부터는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약바이오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도 설명드릴 텐데 4월 달, 지금 4월 10일이니까 4월 달에 만약 2차 전지 흐름이 이렇게 꺾인다면 이 흐름을 제약바이오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기서 월, 화 이틀 동안 또 수요일까지 제약바이오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월요일은 박셀바이오, 화요일도 박셀바이오, 수요일은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제약바이오 잘 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월, 화, 수를 다 제약바이오로 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저는 제약바이오 볼 건데 핵심은 먼저 면역항암제 관련주들 한번 좀 보시고요. 오늘 방송 후반에 암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일정도 있고 이슈도 있고 공시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로 방송 끝까지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월, 화, 수 제가 흐름 좀 체크해드리면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는 말씀드리자마자 21.9%가 상승이 나왔고요. 화요일 날 말씀드린 박셀바이오는 14%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카나리아 바이오는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 없이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세 선수 모두 아직 매기와 수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하고 싶으신 분 계시죠? 제가 말한 종목들 중에 하고 싶은 종목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월요일 날 들어오셔야 화요일 날부터 제약바이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월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훈풍이 분다면 제2의 박셀바이오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 후반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훈풍이 불 그 선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번 주는 월, 화, 수 방송하니까요.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매기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안 들어오시면 이번 주 그냥 제약바이오 흐름 없이 모르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후반에 말씀드릴 제2의 박셀바이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장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는 박셀바이오로 여러분께 대박을 한번 드렸고요. 이번 주는 과연 제2의 박셀바이오가 뭘까? 왜 다른 사람들은 2차 전지를 말할 때 이용준 저 전문가는 제약바이오를 말하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 근거가 있고 팩트가 있고 공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으로 주식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하여튼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오늘 방송 후반까지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은 종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차 전지 테마들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왜 갔는지에 대한 Y까지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수익률도 좋게 가고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봐야겠죠. 공략주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나노텍 종목인데요. 95.03%, 곧 있으면 100%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꿈비라는 종목은 89%, 07%로 여전히 89% 마의 구역에서 뚫을지 안 뚫을지 기대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65.41%. 앞으로 제약바이오 보자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뒤 리뷰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 인탑스 선수 현재 23%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선수 모두가 2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잘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을 뭐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주셨을지, 이제 뭐 95%의 수익률에 육박하는 미래나노텍에 금메달을 선사하셨을지, 어떤 선수가 금메달 선수인가요? 우선 지난주에 저에게 큰 수익을 줬던 박셀바이오 여전히 매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를 여전히 금메달에 드렸는데, 지난주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21.9% 올랐고, 오늘 또 제가 사실은 매도 사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참았던 이유가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박셀바이오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박셀바이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 21.9%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뭐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공략을 하자마자 그날도 상승이 나왔고, 또 월요일 날 공략하고 화요일 날 공략하자마자 그날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구가 음봉과 양봉에서 공략을 해가지고요. 계속 상승이 연 3일 연속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심선을 그어놨거든요. 중심값이 43,800원이고 5일선 두 개의 지지를 정확히 받으면서 오늘 또 분봉상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홀딩을 하면서 내일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됐다 생각되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금메달 드릴 건데요. 지금 박셀바이오는 좀 재밌고 좋은 점이, 보십시오. 횡보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횡보를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매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최근 들어 이번 주 3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숨길 수 없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셀바이오 이번 기회에 지금 4월 달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AACR 이슈도 있고요. 미국 바이든이 그 캔서 문샷에 대한 이슈도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박셀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면역 항암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셀바이오 금메달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후성입니다. 후성 여전히 흐름이 좋은데, 사실 후성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후성은 한 달 정도 후성은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있었죠. 한 달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34.9% 지금까지 올라왔고, 최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후성은 좋은 구간이 오면 익절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리튬의 매기가 붙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실적이 좋은 후성이 여기서 장대 양봉 이후에 중심값을 깨지 않고 이 구간 1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은메달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조금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을 보면서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쉬어갈 수 있는 그 돈과 그 수급과 그 매기를 어떤 섹터에서 갖고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봤는데, 저는 우선 제약바이오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후성은 여전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후성은 좋은 자리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후성 이 구간 16,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강력 홀딩, 만약 무너진다면 먹은 게 있으니까 익절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후성 은메달 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인탑스는 23.11%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드렸고, 두 번째는 리튬 2차전지 드렸고, 세 번째는 인탑스, 웨어러블 로봇을 드렸습니다. 로봇이 정말 최근까지 굉장히 강했다가 2차전지 강하면서 약간 밀린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인탑스는 여전히 관종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대 양봉, 기간 조정, 장대 양봉,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이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한 달 정도 쉬었던 로봇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탑스 동메달 드립니다. 인탑스 혹시 홀딩하고 계신 분,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4만 원 구간이 정확한 지지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이 4만 원 구간 지지받으면 인탑스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데, 금, 은, 동을 수익이 훨씬 80% 났던 꿈비, 90% 났던 미래 나노텍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 선수를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기가 든다면 첫 번째는 박셀바이오, 두 번째는 후성, 세 번째는 인탑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 세 선수 섹터별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익률 1등은 미래 나노텍입니다. 여기서 공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현재 지지를 받고 오늘 좀 밀린 것 같긴 한데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가 깨지면 당분간은 횡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꿈비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제가 2월 달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금메달은 제약바이오의 박셀바이오, 은메달은 후성, 그다음에 동메달은 인탑스를 드릴 테니까 어차피 2차 전지가 끝나면 그 틈을 저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로봇이거든요. 이 두 가지 섹터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제약이냐 로봇이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노란톡방에서 그 설명 들으시고 본인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이번 달은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수들의 이 차트를 쭉 보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에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노란톡방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용준 전문가님 역시나 믿음직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지금 연락 주고 계신데요.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속보들, 기사 체크, 시황 어떻게 보는지,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선물도 있다고 들었어요. 용준 해설위원님. 지금 제가 USB 제가 지난달부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2대1 리그 USB 32기가 USB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매주 월요일날 20분씩 제 추첨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추첨 내용은 노란톡방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과 본인 핸드폰 뒷자리를 확인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20분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굉장히 큰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32기가 USB가 6,000원 정도 되고 택배비가 3,5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만원꼴로 그분들께 자택으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추첨을 통해 5분까지만 USB 발송할 거 확 줄였고요. 하면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저희가 관련 내용을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타 이벤트 내용인데요. 지금 이벤트는 지금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1타 이벤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들을 이 USB에 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일 당일날 당일 주도주 단타 매매도 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릴 종가 베팅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제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캔들에 대한 이해, 기본에 대한 충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USB에 담아서 매주 5분씩 나머지 분들은 이메일로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캔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이해, 본인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게다가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총 이런 내용들이 기본 강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 오래 하셨지만 못하고 계신 분들 잘 알고 있거든요. 본인 오래 했다고 잘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지금 여러분 보시는 분들 재무제표 뭔지 아시나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PBR, PER, EPS, BPS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기 쉽게 최소한 부채와 영업이익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상장 폐지의 기준이 뭐 4개년도 또는 5개년도 영업이익 적자니까요. 이런 내용도 이 USB에 담겨놨습니다. USB는 5분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 지금 제 자리 컴퓨터 화면입니다. 모니터를 4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모니터를 쓰고 있는 HTS 설정법도 USB에 들어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화면은 일봉, 분봉, 그리고 뉴스 및 지수, 호가창, 검색식, 그다음에 관심 종목 이런 식을 통해서 제가 하루에 1개, 많게는 3개의 단기 종목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3시 10분 이후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서 종가 베팅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분만 하면 이용준만큼 한다. 종가 베팅 종목이 이 USB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코너색의 코너입니다. 같은 내용을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께 급등주 매매 기법 중에 호가창 보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급등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는 기준을 똑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차트상 일봉의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인가. 그다음에 분봉에 거래대금이 들어와 있는가. 이 거래대금은 설정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시총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20억, 많게는 9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설정해 놓고 이 금액 이상 들어오면 조건식의 팝업이 뜨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종목도 20억 이하로 들어오면 사실은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건데 일봉과 분봉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재료와 뉴스를 보는 건데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 뉴스와 재료를 모르고 차트만 보고 자꾸 매도하시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손절까지 못 하시면 마이너스 90% 되고 어쩌다 보니까 상장폐지도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핵심에는 재료와 뉴스를 확인해라. 오늘 에코프로 BM이 간 이유가 2차 전지였고 그리고 박셀바이오 갔던 이유가 면역 항암제와 AACR 이슈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머리에 두셔야 되는데 공부 없이 차트만 보고 하려면 주식을 하실 게 아니라 강원랜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퀴즈인데요. 호가창의 대량 물량을 확인해라인데 호가창만 보면 이 호가창의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사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넘겨주시면 지금 호가창을 제가 2개를 가져왔거든요.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던 G2파 호가창이고요. 지난주에 하락이 나왔던 미스터 블루 호가창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호가창의 호가 수량 물량이 이렇게 3,000주, 1,000주, 1,500주 대량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면 매도 잔량이고요. 여기가 매수 잔량입니다. 매도 잔량이 많으면 좋을까요? 매수 잔량이 많으면 좋을까요? 이 퀴즈 혹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많아야 이 호가창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해를 하면 왜 매도하는 게 많은데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 잔량이 많아야 매도 잔량이 많고 매수 잔량이 적으면 이 호가창 올라간다. 슬쩍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약 10만 주라면 여기를 한 번 더 하면 10,000주 정도 될 거예요. 10,000주와 10만 주 훨씬 많으니까 이거는 급등이 나오는 호가창의 모습인 거고 반대로 피해야 될 호가창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미스터 블루 설명 드릴 텐데요. 미스터 블루가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날 호가창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 11, 둘, 하나 이렇게 단주가 들어오잖아요. 단주가 들어오면 차트가 위아래 깜빡깜빡하면서 사람 심리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개인들은 특히. 하지만 이게 단주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다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기가 몰리는 순간 급락을 하거나 패대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호가창도 꼭 보셔야 된다. 호가창에 대한 내용 USB에 담겨 있고요. USB는 5분 드릴 거고 USB 못 받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저번에 노란톡방 보니까 신청하면 항상 안 주더라 이렇게 말씀을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뭘 해도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정적인 분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3월 4주차 때도 이렇게 여기 이제 가리긴 했는데 성함이 뭐 이용준이다 그러면 이 가리고 준 010 뒷자리 4자리 여기도 4월 2주차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20분씩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 공지를 하고 투명하게 발송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20분씩 보내드렸지만 오늘부터는 5분만 비용도 발생되지만 이것만 받고 또 이렇게 그냥 노란톡방 나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5분만 드릴 거고 이메일로 신청할 거니까 많이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의 내용은 PDF 파일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제가 아까 화면 보여드렸던 HAT 설정법에 대한 내용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혼자 파워포인트 보기 힘드시니까 여기 보시면 그 동영상에 대한 내용도 USB 또는 이메일로 발송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적으로는 노란톡방을 먼저 들어오시는 거고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이 방송 끝나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노란톡방 보시고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한번 몇 종목을 찍어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하시면 이번 달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노란톡방에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자리 USB를 정말 겟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지금 하단에 보이는데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7777 4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샵 3772번으로 이용준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테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과연 어느 쪽으로 보실지
해설위원님 계속해서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마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제약바이오는 올림픽으로 이제 몰아서 갖고 왔고요.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던 테마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테마는 전기차 충전소 테마가 전기차 관련주 중에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마 좀 설명을 드리고 관련 선수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테마는 사실은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차 배터리도 당연히 수요가 되겠지만 인프라인 충전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봤더니 환경부에서 무공해차 전환 전기차 충전기를 15,000기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오늘 나왔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도로에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소 테마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혜주가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 전기차 많아지면 도로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도 구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장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죠.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가스스테이션에 전기차 충전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만 갖추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지금 아파트에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충전소 테마의 종목들 한번 흐름을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우선 언제 갑자기 갈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는 휴맥스 홀딩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입니다. 홀딩스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브랜드 사용료하고 배당 수익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 휴맥스의 자회사인 휴맥스 EV가 미국 모비어스 에너지하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 관련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둘 다 전기차 충전소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면,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휴맥스 홀딩스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 공략해야지 이런 것보다 이런 종목이 관심 종목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좀 자주 달리는 회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윗꼬리 달고 갭상승 시켰고요. 여기도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여기도 윗꼬리 달고 쭉 가다가 보면 여기도 윗꼬리 달고 오늘도 윗꼬리 달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승할 때 갑자기 상승을 했다가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패대기 가는 물량이 나오는 게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관리하는 주포가 있다기보다도 개인들이 사고팔고를 자주 하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다 윗꼬리만 달려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그렇지만 전기차 충전소 테마 중에 휴맥스 홀딩스가 현재로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게 보시는데, 공략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21선 이후에 지지를 받고 지금 5,500원 이후에 지지를 좀 받고 있다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휴맥스 홀딩스보다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이 선수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제일전기공업을 보고 있어요. 우선 제일전기공업, 제가 여러분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난달 방송에서 제일전기공업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제일전기공업을 왜 휴맥스 홀딩스보다 더 좋게 보는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는 이 회사는 스마트 배전기기 관련 회사인데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이번에 편입이 됐어요. 게다가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나 유보율은 1900%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빠지긴 했지만 유보도 좋고 배당도 하고 있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감사 시즌 끝났고요. 3월 달에는 이미 감사 보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에 대한 이슈도 악재는 없는 것 같고, 오늘 4월 7일 날 기사를 봤더니 핵심은 최근에 빠졌던 게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나 보더라고요. 제목이 아쉬운 실적에도 신사업 준비는 갖춰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내용 보면 기존에 제품했던 스마트 배전기기나 이런 것들의 경쟁력은 꾸준히 높이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이 바로 여기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이슈는 스타코프라는 회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요. 과금형 충전기 컨센트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을 한다면 저는 휴맥스 홀딩스보다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 좀 전문 설명을 드릴 텐데, 모든 전기차 관련 충전소에 대한 사업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지금 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빠졌죠. 여기서부터 지금 몇 년인가요? 1년, 2년, 3년 차 지금 빠지고 있다가 이 긴 기간 동안 유일하게 거래 대금이 들어온 게 최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빠지다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제가 그 말인즉슨 이 조용하던 회사가 신사업인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고 재무도 유보율이 1,800%나 되고 감사 시즌도 끝났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서 제가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건실하고 망하지 않을 건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공략을 지난주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21선 안에 무너지긴 했어요. 무너지긴 했지만 4월 달에 장대 연봉에 무너지긴 했지만 61선인 1,200원 정도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10,000원 정도 지지를 받는다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순간 이만큼의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정률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새로운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전기공업 혹시 노란 뚝방에 기존에 들어와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잘 하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샀는데 내일 빠지면 손절하고 나가시고 이렇게 안 보시는 분 계신데 그런 경우는 악재가 있는 종목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악재도 없고 재무도 우량하고 전기차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턴어라운드 또는 변곡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후에 22선 깨져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하단에 61선과 120선 지지를 받고요. 중심가 부근에서 아니면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오면 더 강할 수도 있지만 눌렸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선수 제일전기공업을 전기차 충전소 테마 관련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공략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공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지금 월요일이니까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제약바이오 선수하고 제일전기공업 선수하고 같이 노란톡방에 보시면 제가 관련 내용이 있으면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안내를 좀 하고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충전소라는 테마로 크게 좀 눈여겨보셨고요. 관련해서 또 전문가 좀 얘기처럼 관련주들도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QR코드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얘기들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캔하신 뒤에 또 7777 누르고 입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세 글자만 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바로 샵 3772번으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이 점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빅매치 테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충전소 봤다면 이번엔 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강세했던 금 관련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좀 늦을 감이 좀 있긴 한데요. 엘컴텍이 한번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테마 이슈로 봤더니 첫 번째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은행권에서 금의 골드바를 파는데요. 지난주만 일주일간 약 25억 원치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이 지난달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수가 빠질 때도 금 관련주가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원재료인 금 관련주인 엘컴텍의 흐름이 지금 봤을 때는 딱 전고를 돌파하는 직전의 흐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급등주, 주도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금 관련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주는 엘컴텍이기 때문에 엘컴텍 말씀드릴 텐데 엘컴텍이 이제 몽골 현지에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 관련주로 뜨는데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도 크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는 꾸준히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4월 10일 오늘 기사를 봤더니 엘컴텍이 금 가격 사상 최고치 연일 폭등의 강세라고 나와 있고요. 1g당 금액이 1.2%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금은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금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돌잔치 때 뭐 금값이 옛날 대비해서 몇십만 원 더 올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금값이 지금 연일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급등주 패턴의 차트죠. 전고를 돌파하는 일봉 자리이고요. 거래대금이 최근에 두 번 들어와 있고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도 사실은 이제 거래대금 크지 않아서 제가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지금 시간상으로 1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오전 10시나 11시 전에 끝내기 때문에 오후에 올라가는 걸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엘컴텍 특성상 항상 오후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급등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데 우선 엘컴텍은 제가 공략은 하지 못했지만 엘컴텍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지금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엘컴텍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금값이 오르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엘컴텍을 금 관련주로 1등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수도 바로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번째는 IT센인데요. IT센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긴 하지만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센은 2등주인데요. 제가 IT센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IT센 말씀드리면 IT센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이긴 하지만 기존에 항상 1등주만 금 관련주 엘컴텍만 부각받거든요. IT센 같은 경우는 2등주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 1위 금 거래소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좀 보여주시면 차트 흐름상 보면 엘컴텍이 가는 거에 비해서는 IT센 거의 가지 않고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이때 한번 들어왔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들어온 건 없거든요. 상승이 나왔던 것도 개인들의 작은 물량으로 올라갔다가 엘컴텍이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를 했다가 손절하고 추격 매수 손절하고 그래서 오늘은 5일선, 11선, 22선을 깬 음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기차 충전소는 제일 전기공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 보실 거면 엘컴텍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두 명의 선수 설명을 드리는 게 항상 대장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갈 선수로 하는 거지 1등 선수 같다고 해서 2등이 꼭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감안하시고 내일 전기차 충전소 섹터에 제일 전기공업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금 관련 테마 엘컴텍에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과연 4월 달에는 전기차 충전소 테마가 갈지 제약바이오 갈지 아니면 금이 갈지 이것들도 내일 흐름 보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나리오는 짜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500개 종목 중에 수많은 섹터가 있는데 시작하면 남들이 모이는데 우우 가다 보면 손절이 항상 나오니까 머릿속에는 남들이 갈 때 안 가는 기준도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은 노란톡방에 공유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제가 내일부터 갈 수 있는 섹터, 선수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김 반장님 은도 봐주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자,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적 한방 종목을 저희가 봐야겠죠.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 오늘은 1타 강사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좀 들어오셔서 사진 찍어주고 계신데 용준 전문가님은 또 예쁘게 나온 사진 좋아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네. 사진을 좀 유독 좋아하시나요? 예쁘게 나온 사진보다는 네. 항상 생각되는 건데 우선 방송할 때는 그 종목이 가장 잘 갈 때가 기쁘고 방송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잘 가는 날 방송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행복한 얼굴 찍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종목이 잘 안 가고 좀 그날 지수가 안 좋으면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진은 뭐 얼굴이 이쁘면 이쁘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런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소신대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또 댓글에는 인성되고 얼굴 된다, 주식 투장이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칭찬 랠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주식 잘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네모난 곳에다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7777 4번만 누르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772번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이게 사실은 정말 메인 코너입니다. 급등할 종목,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이 잘 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죠? 자, 우리 해설위원님 앞에 오프닝 때부터 제약바이오 이제 봐야 된다. 지금부터 이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이 선수를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일부러 좀 뒤에 시간을 많이 빼놓은 게 공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보는 기준을 좀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수는 바로 EDGC라는 선수인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중에 제 EDGC를 4월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승부 본다고 해서 이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으면 안 가는 대로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싹 풀어드릴 테니까요. EDGC가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간다고 보는 기준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펜 드시고요. 메모하시면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공시에 대한 이해를 지금 EDGC를 보면서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주식을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편하라고 재료를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기사입니다. 4월 10일 날 기사이고요. 윤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 이 기사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그 마스크를 쓰고 의사 가운을 입고 약품을 들고 있어요. 방미를 한다는 거지. 지금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메모하시죠.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오늘이 4월 10일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워달라 했냐면 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방미 사절단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를 포함시킨 겁니다. 보통 갈 때는 MOU도 여러분 혹시 공무원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간다는 건 이미 사전에 MOU라든지 계약에 대한 초안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사인하고 웃고 사진 찍고 언론 프레스에 나오고 이게 다 준비돼야 되는 거거든요. 방미할 때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를 동행한다는 거는 이 헬스케어 업체들 중에 미국 가서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 4월 26일 날 주식은 제가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료가 이 사진에 담겨 있다. 4월 26일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캔서 문샷. 암을 정복하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겠다. 첫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문샷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달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달에 안착이 됐을 때 그게 문샷인데요. 그게 미국의 가장 획기적이고 기획적이고 혁신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문샷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캔서 문샷 또한 암은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바이든이 4월 4일 날 제가 원문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4월 5일 날 우리나라 기사 나오면서 EDGC가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그다음에 4월 14일 날 뭐가 있죠? AACR 있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 대통령의 방미 바이오 업체 4월 26일 있고 AACR 4월 14일 현지 시각으로 오늘 10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이슈는 4월 4일에 나왔습니다. 4월은 온통 바이오, 암, 방미, 헬스케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EDC가 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안 갈 수도 있죠. 안 간다면 또 노란톡방에 수많은 분들이 뭐 하시겠지만 저도 소신껏 있게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보시면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제가 보는 시야는 지금 이렇게 많은 호재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게 갈 건가. 첫 번째는 박셀바이오 같죠. 박셀바이오는 면역 항암제 이슈의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박셀바이오 지난주 드려서 무려 3일 동안 24%의 급등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게 이 일을 제기할 분 계신가요? 거짓말을 하실 분 계신가요? 진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EDGC가 상한가를 한번 가고 지금 이 이슈로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EDGC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재료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장대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 다음 날 다 털고 나갔다 합시다.
다 타고 나가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수급이 붙었죠. 금요일 날 보셨죠? 제가 EDC VI 간다고 노란톡방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토요일 날 타방송국에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눌렸죠. 오늘 몇 프로? 4% 눌렸는데 눌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또 마음이 또 동합니다. 아, 저 이때 갈 때는 이용준이 정말 대단한 생각하지만 4% 눌리니까 아, 얘는 뭐 안 가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하신 분이 분명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토요일 날 방송하고 몇백 분이 노란톡방 들어와가지고 또 몇십 분이 나가는 건 이런 것 때문인 거니까. 하지만 재료를 지금 3개 말씀드렸죠. 윤 대통령의 방미 4월 26일, 4월 14일 날 AACR. AACR에 EDC는 참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제 말씀드린 그 제약바이오의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조 바이든의 캔서 문샷 4월 4일에 있었죠. 여기까지는 제로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볼펜 드시고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공시입니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지만 제가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겠어요. 첫 번째 공시는 제가 뭐 지금 정리는 해갖고 왔는데 시황에서 첫 번째는 4월 보이시죠? 3월 30일 날 지난주에 오후 17시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발행 결정 10회차가 BW가 있는데 이 BW를 여러분 BW 모르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설 자금 20억, 운영 자금 180억, 표면 이자 3%에 만기 이자 6% 해가지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핵심은 행사 가격이 1,517원인데요. 이걸 행사를 언제 하냐면 23년 지금 4월이니까 5월 달 다음 달에 행사를 하는데 1,500원에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EDGC의 현재가는 1,938원이죠. 1,938원. 그러니까 여기 행사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5월 달에 되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4월 10일인데 이 BW 보기 전에 CB를 먼저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제가 할 말은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CB인데 전환사채 이슈가 있어요. 저거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것들을 다 모르시니까 하는 건데 전환사채 하나 보여드리면 쉽게 말하면 전환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전환사채 조정가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공시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전환사채 조정가액이 2,386원입니다. 이게 7회차와 8회차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미 추가 상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이 조정가액 밑에 있거든요. 지금 1,900원이니까 아직 추가 상장을 못한 조정가액이 약 금액으로 하면 7회차는 200억이 있고요. 7회차는 300억이 있고 8회차는 100억이 있습니다. 합계 400억이 있는데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에 보이시나요? 2,494원, 2,388원. 이게 지금 추가 상장해야 될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인 리픽싱 가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을 하려면 이 1,500원, 1,517원인 5월 달이 되기 전에 주가 급등을 시켜서 주가 차익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서 팔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제약바이오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방미를 하는데 암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면역 항암제 회사인 박셀바이오도 이슈지만 첫 번째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EDGC가 저는 이슈화 될 수 있고 상한가를 이미 갔을 때도 캔서 문샷 EDGC 암 조기 진단 기술력 보유 이런 기사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올리면 언제 올리겠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되면 BW 때문에 이때 물량 나오면 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1,500원 밑으로 EDC 빠지면 앞으로는 주가 부양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제가 진짜 마음먹고 방송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이번 주 14일은 미국 암학회 이슈가 있고요. 4월 4일은 바이든 행정부의 캔서 문샷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7회차, 8회차 전환사채 물량 조정가 리픽싱 가격은 여기 있기 때문에 EDGC는 이번 달에 여러분께 계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승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빠지면 1,500원 빠지면 승부가 아닌 승부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되고요. 제가 진짜 감으로 주식하지 않는다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열심히 말씀드렸고 가격은 저는 우선 매수가는 오늘 종가 우리는 이미 공략을 했지만 1947원 매수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전환 리픽싱 가격이 넘는 2,400원 부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도 20%거든요. 20%.
이 구간 목표가 드릴 거고 만약 빠진다 그럼 1,5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항상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오름과 내림은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용준이 말한 건 무조건 오른다 하고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기준과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방송에서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일부터 EDG 흐름 보실 분들은 이번 주 월, 화, 수, 목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아주 좋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중가입니다. 그리고 1,5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승부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오늘 1시간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또 내일도 함께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도 정말 화이팅 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올림픽.